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스카이 리포터이자 이적 전문가인 플로리안 플래텐버그는 많은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김민재 선수의 소식이겠죠. 뮌헨과의 계약 상황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조만간 김민재의 이적을 마무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우선 순위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두 합의가 100%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구단주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의 바이아웃은 6천만 유로 미만입니다. 바이에른이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확실한 것은 7월달이 돼야 하고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가장 선두인 팀이니 관심을 갖고 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뮌헨으로 이적의 관건은 에르난데스 선수의 판매로 보입니다. 레전드 로타르 마테우스는 인터뷰에서 에르난데스를 비판했고 김민재와 카일 워커 그리고 공격수를 추천했습니다. 루카스 에르난데스는 2020년 여름 8천만 유로에 계약하여 바이에른 클럽 역사상 가장 비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루카스 에르난데스를 당장 팔고 싶습니다. 분명히 클럽에서도 더 이상 선수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의 전체 궤적을 보면 돈에 대한 가치는 끔찍합니다. 그의 생각은 항상 경기장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러 달 동안 여러 번 부상을 입었습니다. 선수로서 그 점을 기억하고 클럽에 더 오래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에게 가격표를 붙여주고 행운을 빌고 싶습니다. 카일 워커와 한국의 김민재 선수의 이적설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두 선수 중 한 명은 나폴리에서 환상적인 시즌을 보냈고 바이에른에 매우 적합할 것입니다. 워커는 오른쪽 측면의 기계이지만 더 이상 막내가 아닙니다. 앞으로 2년간을 책임질 선수입니다. 에르난데스는 이미 감독에게 파리 생제르맹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뮌헨은 6천만 유로의 보너스를 더한 금액을 제시하며 에르난데스를 풀어줄 것입니다. 이제 공은 PSG에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제안을 한다면 바로 계약이 성사됩니다. 토레스는 김민재 다음으로 센터백 우선 순위에 올라있고 반대 벤 선수는 더 이상 관심 선수가 아닙니다. 반대 벤은 토트넘에서 최근 접근하고 있다고 하네요. 플래텐베르크 기자는 토레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토레스는 매우 깔끔한 빌드업 선수이자 훌륭한 인성을 갖춘 선수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패키지로 영입하고 싶은 선수입니다. 토레스의 계약은 2024년에 만료됩니다. 정확한 이적료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5천만 유로 미만입니다.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맨시티는 바이에른이 원하는 선수 카일 워커와의 계약을 연장하기를 원합니다. 선수도 연장을 원한다는 말이 나왔었지만 오늘의 스카이에서는 토마스 투엘 감독이 워커에게 이적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적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카이에 따르면 뮌헨 클럽은 보너스를 포함하여 2천만 유로에서 3천만 유로 사이의 이적료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뮌헨과 김민재의 이적설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맨시티가 맨유와 바이에른 뮌헨의 이적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맨시티가 나폴리의 센터백 김민재 영입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재는 올여름 맨유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고 7월 초에 계약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의 이적과 크게 연관되어 왔으며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트위터를 통해 다른 구단이 더 큰 연봉 제안을 보내지 않는 한 김민재는 바이에른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어제 독일 기자 필립 캐슬러는 맨시티가 김민재 영입에 관심이 있고 바이에른은 맨시티가 이적 성사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맨유와 맨시티는 올여름 센터백 영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두 클럽 모두 해당 포지션에서 이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에릭 텐 하그 감독은 구단 인수 문제로 인해 자금에 문제가 생겼고 자금이 필요한 텐 하그는 이미 9명의 선수를 정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크발 선수를 위트레흐트에 매각하고 플럼으로 프레드 선수를 보낸다고 합니다. 맨유는 고군분투하며 수비의 핵심을 영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재정 부족과 인수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맨시티의 경우 이번 시즌 우선 센터백으로 밀려난 아이메릭 라포르테가 이번 여름에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카일 워커 역시 바이에른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시즌 토마스 투엘 감독의 팀에서 임대 생활을 했던 주앙 칸셀로도 맨시티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시티의 요스코 그바르디올 영입은 선수와의 대화 외엔 진전된 사항이 없습니다. 라이프치히는 8천만 유로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원하고 있고 여전히 요스코의 잔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치히 힘내. 너희의 의지를 아주 많이 존중하는 구루미의 마음.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잔류 및 사우디 입단 계획 없음을 알렸고 많은 매체에서 이 소식을 알리고 있네요. 저는 PL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은 돈은 중요하지 않으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리그에서 축구를 한다는 자부심이 중요합니다. 토트넘에서 더 많이 뛰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투트가르트는 앞으로 몇 주 안에 공격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에 따르면 23세의 정우영은 크리스티안 슈트르라이 감독 체제에서 기대했던 출전 시간을 얻지 못해 2025년까지 계약이 남아있는 프라이부르크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슈투트가르트의 세바스찬 헤네스 감독은 바이에른 예비 코치 시절 이미 정우영을 훈련시킨 적이 있습니다. 정우영은 구두 합의는 끝낸 상태입니다. 스카이에 따르면 프라이부르크 구단은 자체적인 이적 활동이 더 진전될 때까지 매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적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우영의 시장 가치는 400만 유로로 추정됩니다. 슈투트가르트는 현재 200만 유로 이상의 이적료를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향후 보르나 소사, 마브로파노스, 세루 귀라시 등 주요 선수의 매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